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예전에 다쳤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손가락에 찔리거나 뭐에 찔리거나 뭐 해서 벗겨진 분들, 제일 많았던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랑 놀다가 손가락이 찔렸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각막이 회복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흔한 증상이 아침에 눈 뜰 때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일상생활할 때 자잘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솔직한 안과 이야기 소랑과 우영재 원장입니다. 오늘은 재발 각막 진무름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이 되면서 눈이 건조해지고 재발 각막 진무름이라는 질환으로 병원에 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재발 각막 진무름이라는 것은 눈의 각막 표면이 반복적으로 벗겨지는 질환입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을 겪으시고 아프고 불편해서 안과에 자주 오시게 되지만 여러 가지 치료법이 있으니 그런 치료를 통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니까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끔 아침에 눈을 딱 뜨면서 눈에 통증이 생겼다라는 경험을 해보신 분들이 계십니다. 주로 시력교정술, 라식, 라섹을 받으셨거나 혹은 예전에 눈이 다친 적이 있거나 하신 분들은 이런 경험을 가끔 하실 수가 있어요. 이거를 재발 각막 진무름 또는 각막 재발 미란이라고 부릅니다. 흔치는 않지만 한번 생기기 시작하면 자꾸 반복되고 심하면 잠자면서도 너무 눈이 아파서 잠을 못 잘 정도이기 때문에 이런 질환을 겪는 분들은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일상생활이 불가능해지게 만들어지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자, 이런 재발 각막 진무름의 정확한 원인은 밝혀지진 않았지만 대부분 눈이 건조하거나 아니면 안구 표면 상태가 불안정하거나 하는 것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이 재발 각막 진무름은 각막의 상피층, 표면층이 정상적으로 아래층에 고정되지 못해서 반복하는 상태를 얘기합니다. 자, 우리가 눈을 감았다가 건조한 상태로 눈을 딱 뜨게 되면 마치 눈꺼풀이 우리 변기 뚫는 뽁뽁이 혹은 우리 유리창에 붙이는 이 흡착판 같은 거 있잖아요. 문어 빨판 같은 거, 이런 역할을 하게 되면서 눈에 압력을 형성합니다. 음압을 형성하면서 딱 떨어지게 되는데 이때 불안정한 각막 표면이 확 들려버립니다. 그래서 각막 표면이 저절로 벗겨지는 현상을 재발 각막 진무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재발을 잘하냐면 진단명 자체에 재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재발 각막 진무름이 제일 많이 생기는 경우는 예전에 다쳤던 적이 있는 분입니다. 손가락에 찔리거나 뭐에 찔리거나 뭐 해서 벗겨진 분들, 제일 많았던 분들이 이제 자녀분들이랑 놀다가 손가락이 찔렸던 분들, 이런 분들은 다 각막이 회복이 되고 나서도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부터 증상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전체 각막 진무름의 한 45에서 64% 정도를 차지를 하고요. 그리고 그 외에 선천적으로 혹은 유전적으로 아래쪽 바닥 부분에 문제가 있는 분들입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는 하지만 이런 기저막 이상이 전체의 19에서 29% 정도를 차지하고 이런 분들은 아주 미세한 충격 혹은 미세한 자극에도 각막 표면이 저절로 벗겨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외의 요인으로는 눈이 너무 건조하거나 당뇨가 심해서 표면 자체가 약하거나 아니면 이전에 레이저 수술, 라식이나 라섹을 받으셨던 분들이 생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은 각막 표면, 상피층과 바닥 쪽에 있는 기저막의 연결을 약화시키며 약간의 충격 혹은 약간의 눈꺼풀 뜨임에도 상피가 쉽게 벗겨지게 만듭니다. 이런 재발 각막 진무름은 가장 흔한 증상이 아침에 눈 뜰 때 엄청 아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외에도 일상생활할 때 자잘하게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눈에 뭔가 이물감이 심하게 생겼다가 좋아졌거나 혹은 뭔가 한쪽 눈방 건조증이 심하다 혹은 눈이 자주 깜빡이게 되거나 빛이 너무 눈부시거나 시력이 한쪽만 떨어져요. 혹은 눈물이나 통증이 자주 반복되는 형식으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재발 각막 진무름의 치료는 환자의 상태와 진행 정도에 따라서 다르게 진행이 되는데 일반적으로는 여러 가지 단계를 거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첫 번째로는 가장 간단하게 약물 치료를 해볼 수가 있는데 인공 눈물을 쓰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눈에 수분을 공급하고
인공 눈물을 통해서 눈에 버퍼를 형성하게 되면 건조증이 완화가 되고 각막이 보호가 되고 치료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두 번째로는 고삼투압 안약인데요. 뮤로라는 약을 써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넣으면 좀 따가운 우리가 소금물 약이라고도 부르는 농도가 높은 인공 눈물이 있습니다. 이런 고삼투압 안약은 각막의 붓기를 빼주면서 들린 각막 상피가 제자리에 쫙 달라붙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약입니다. 아마 증상이 처음 발생했을 때 잠깐 쓰거나 혹은 재발을 막기 위해서 한 6개월 정도 쓰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 안약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항생제나 스테로이드를 통해서 감염이라든지 처음에 발생하는 염증을 완화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수술적인 치료로는 컨택트 렌즈가 있어요. 눈이 아픈데 왜 컨택트 렌즈를 끼나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지만 안과에서 사용하는 치료용 컨택트 렌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렌즈는 대부분 도수가 없거나 오래 착용할 수 있는 렌즈고 이 렌즈를 각막에 살포시 덮어줌으로써 마치 반창고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들려있던 각막이 제자리에 눌려서 통증이 줄어들고 이 상피세포가 재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런 치료용 컨택트 렌즈는 짧으면 며칠 만에 제거를 하기도 하지만 너무 재발을 잘 하시는 분들은 2달이고 3달이고 렌즈를 계속 교체를 하면서 착용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렇게 착용 기간이 길어지면 재발률을 조금 낮춰주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외의 비수술적 치료로는 자가혈청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혈액을 뽑아서 정제를 한 다음에 안약으로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아마 라섹이나 라식 해보신 분들은 수술 후에 자가혈청 안약을 써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내 몸에는, 내 혈액에는 나를 재생시켜주는 성분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 성분을 눈에 점안을 해서 눈을 빨리 회복시켜주는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약도 쓰고 렌즈도 끼고 했는데 안 낫는다 하는 분들은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자, 세 번째는 수술적인 치료입니다. 자, 수술적 치료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친 방법으로는 표면을 한번 벗겨서 각막 상피가 다시 재생되도록 만드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전부 기질 천자술이라는 방법이 있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각막이 벗겨진 부분에 아주 미세한 침이나 레이저로 상피와 기저막 사이에 흉터를 만듭니다. 다쳐서 흉터가 나본 분은 아실 거예요. 왠지 다른 피부보다 딱딱하고 굳은 살 같은 느낌이 듭니다. 마찬가지로 상피와 기저막에 흉터를 만들게 되면 이 상피가 좀 달라붙는 효과가 생기면서 재발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각막 기질 천자술을 하게 되면 그 부위 각막에 혼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각막 벗겨진 부분이 가운데 부분이라면 기질 천자술을 했을 때 시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막의 중심부, 내 시축이라고 하죠. 내가 보는 방향에 각막 재발 짓무름이 생긴 분들은 천자술을 하지는 못하고 우리가 라섹이라고 부르는 각막 표면을 레이저로 한 번에 벗겨내는 치료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번 벗겨진 상피가 다시 재생을 하면서 시력도 어느 정도 교정을 할 수가 있고 중심부에 있는 재발 각막 짓무름을 재발률을 낮춰주는 효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생활 습관을 같이 개선을 해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재발 각막 짓무름은 외상 혹은 수술이라는 기저질환이 있지만 나의 눈이 건조한 것도 엄청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건조증 치료를 당연히 같이 하셔야 되고요. 그 외에도 이제 잠을 잘 주무시고 혹은 온찜질을 해서 마이보험샘 기능이 활성화되도록 해주시고 전자매체, 물론 모니터, 핸드폰 사용을 한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집중을 할 때는 눈을 깜빡이는 횟수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중간중간 눈을 쉬어가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겨울에는 가습기를 이용해서 습도를 잘 유지를 해주시고 그리고 과도한 흡연 혹은 담배 연기가 눈에 들어가는 행동은 건조증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조금 줄여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재발 각막 짓무름은 처음에 심하지 않을 때 미리 관리하고 치료하지 않으면 나중에 더 심해지고 일상생활이 힘들어질 정도까지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뭔가 증상이 나타났다 싶을 때는 주치의 선생님과 상담하시고 적절한 치료를 시작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겨울철 우리 눈을 괴롭히는 재발 각막 짓무름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자,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프다? 그런데 내가 몇 년 전에 눈 수술을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 눈이 더 불편해지기 전에 안과에 오셔서 치료 계획을 수립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자, 솔직한 소랑과 우영재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